마약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약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죠. 10대들이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을 불법 투약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로 인해 6년간 21만 명이 사망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 마약 사범이 1만 명을 넘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고 2022년에는 약 1만 2천 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대 마약 사범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4,203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3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게다가 2018년에 비해 2022년은 20대 이하 마약 사범이 30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약을 왜 하나요? 의지가 약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마약류를 다음 몇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손을 얻는 것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꿈에 도전해서 성취하여 칭찬받는 경우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이런 행동이 반복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마약과 같은 불법 중독성 약물을 하는 경우에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자연적인 보상과 비교할 때 많게는 1000배에 이르는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보상이 주던 일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점차 삶이 밋밋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도파민은 마치 과전류가 흘러 타버린 콘센트와 같은 상태로 우리 뇌를 훼손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뇌는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중독은 만성질환이고 치료의 영역이 됩니다. 때문에 중독자 스스로 약물을 끊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로 인해 계속해서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과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압도적으로 증가한 도파민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의 귀에 대고 확성기를 크게 틀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귀를 막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과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의는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면 약물 사용의 죄책감과 무서움을 느껴 약물 사용을 중지하고 싶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중지하게 되면 약물을 사용하고 싶은 갈망, 신체적으로 통증, 이상 감각 등 다양한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사용 이유를 물어보면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약물을 끊었을 때의 고통이 가장 참기 힘들어서 약물을 계속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됩니다. 중독자들은 약물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중독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과 가까운 지인뿐 아니라 사회와도 점차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 투약자에게서 마약 공급자가 되기도 하며 마약을 구하기 위해 다른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중독되려고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본인이 약물의 중독성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말은 다르니까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죠? 약물이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이 52%로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 번 시작하면 약물의 중독성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쾌락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나는 마약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오판합니다. 그러나 약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다른 행동의 즐거움은 감소하고 약물을 사용해야만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느껴져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지속적인 약물 사용으로 판단, 의사결정, 학습, 기억 및 행동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강박적, 파괴적 행동을 하게 되는 중독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본인 스스로 문제를 알지만 금단 증상의 무서움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마약, 당연히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무겁겠죠. 다음은 마약류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 보이는 지도는 대마가 합법인 지역과 불법인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합법, 빨간색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자라면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대마를 사용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며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마를 사용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임의로 판매, 제공, 수수하면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클럽, 유흥시설, 영업자가 손님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마약사범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중독으로 인해 뇌가 변화되면 혼자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법적 치료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즉, 치료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에서 치료 의뢰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중독자 스스로 치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중독자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의사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없으며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즉, 신분 노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수강명령, 치료 감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독자의 재활과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류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럼 남은 건 하나겠죠. 어떻게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가라는 예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약물의 중독성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절대 악입니다. 어떻게 약물에 중독되며 어떤 약물들이 위험한지 미리 알고 있어야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에 손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마약은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고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약을 끊어내기가 매우 힘들고 점차 그 사용량이 증가하며 견디기 힘든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마약이 중심에 서게 되면 가족관계는 물론 사회와 단절되고 마약을 구하기 위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약과 같은 약물이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방심하는 순간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크웹 등을 통해 20분 안에 마약을 구매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잘못 사용해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슨한 마음을 먹는다면 마약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약 관련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112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마약과 관련된 사안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바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나의 친구나 지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마약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마약을 잘못 사용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저없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락해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112 신고를 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마약을 했던 사람이라 약 25년간 마약을 접했으며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21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이야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어,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을 제가 상담하고 있지만 너무 어린 층으로 마약에 접해 있고 중독이 너무 또 심해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길거리 가도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게 길거리 갔을 때 그런 간판이나 홍보를 봤을 때 정말 심각한 건데 잘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약이라는 것에 발을 디디면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구든지 마약을 해서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약을 접한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변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낙오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원래 성향이나 이런 반사회적 성향이 바꿔주기 때문에 정말 그 유혹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마약이랑 맞자만 들어도 이건 안 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마약은 분명하게 정신적인 증상이 꼭 옵니다. 그리고 몸은 망가지는 증상은 거의 100% 망가집니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자살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어나고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선생님, 저는 마약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진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마약을 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돈을 불법으로 벌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이 정말 부끄러운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마약을 안 하고 보통 사람처럼 내가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손붙잡고 내가 산책을 하던 교회들 다니고 그게 솔직히 꿈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보통 사람이 되기를 제가 희망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 머니선 사건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클럽에 마약이 많이 유통이 되고 많은 중독자가 되고 제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 많은 그 상담을 해왔거든요. 우리 클럽 사장님들과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경찰청에서 우리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같이 캠페인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마약을 좀 막을 수 있고 마약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글자라도 좀 크게 써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약의 끝은 정신병자, 정신병원, 교도소 아니면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남용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맞자 듣거나 봐도 그것에 호기심을 듣거나 거기에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